네,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 이후에 연일 대남 압박에 나서면서 남북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미 회담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후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한편 북한이 당초 예고한 대로 이번 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남북 고위급 회담이 글쎄요 취소된 이후에 북한이 연일 공세를 좀 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미연합 훈련 이야기했고요, 태영호 전 공사 이야기했고요, 대북 전단 살포, 북한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넘어왔던 탈북 여정호원들 있잖아요. 네. 물론 근데 중국입니다만은 근무처는 그 여정호원을 송환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처럼 강하게 나오는 이유, 북미 정상회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교수님. 예,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어떤 강경한 입장들이 좀 일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한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어떤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지금 남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동안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리비아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최고 지도자가 처형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번에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한반도의 봄 기운이 좀 찾아왔다 했는데 갑자기 냉각 기류였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글쎄, 저는 올해 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 핵 무력 건설 완성, 그리고 평창 올림픽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순간부터 이미 북한은 지금까지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짰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하고 다른 전문가들도 이 정도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하게 되고 한국을 통해서 북미 간의 회담을 만들고,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게 접근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이미 짰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북한이 뭔가 주도권을 쥐기 시작을 했다는 점, 지금까지는 북한이 수세에 몰리면서 미국의 대북 맥시멈 프레셔, 최대한의 압박 속에서 미국이 원하는 그러한 요구와 조건대로 비핵화의 회담에 끌려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중국을 등에 업고 북한이 주도권을 쥐기를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김계관 개인 명의 담화로 나온 대북 메시지였습니다. 볼튼을 비난을 하고 세 가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CVID, 그리고 생화학 무기 폐기, 그리고 선비핵화 문제. 이것을 거론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까지 미국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한미연합 훈련과 태영호 전 공사의 얘기는 최근에 이제 불거진 상황이고, 현재 훈련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불만을 살 수 있다 하지만은 대북 전단 문제랄지, 그다음에 탈북 여정호원 문제랄지,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거고, 네. 해묵은 논란 아니었습니까? 네, 이걸 네. 다시 다시 꺼냈거든요. 특히나 이산가족 상봉 행사하고 관련을 시켰습니다. 이건 지난번 남북 정상이 합의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온 이유는 또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자 여성들 송환 문제, 이러한 것들은 이미 나왔던 문제고, 그래서 아마 지금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상당히 압박을 강화하는 그러한 추세라는 거죠. 즉 이미 김계관 명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트럼프 정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겠죠. 즉 볼튼을 거기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볼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내부에서의 엘리트층, 그리고 의회, 정책 결정자, 전문가들은 지금 진행되는 북미 회담,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예. 이런 엘리트층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이걸 통해서 히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하고, 자기가 국내적으로 뭔가 일종의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러한 엘리트층, 특히 볼튼과 같은 강경파들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잘못된 회담을 하면 어떡하나, 잘못된 비핵화를 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전달했던 메시지로는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상당히 힘들다. 얼마 전에 보도된 걸 보니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북미 정상회담 계속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상당히 회의론적인 그러한 입장을 표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을 하는 거죠. 압박 겸 주문을 하는 거죠. 모든 그 수단을 동원을 해서 가서 북미 정상회담 판을 깨지 않고 동시에 미국의 입장을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다오 하는 그러한 강한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지난번에 담화 내용이랄지 리성건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쪽에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어떤 행동 변화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맥스 선더 훈련이야 25일 이에 끝나면 된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못 푸는 문제도 사실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특히 미국이 가야 하는 부분,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기 현재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강한 어떤 요구, 강한 메시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선 그 김계관 제1부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남조선 당국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의 입장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그동안의 약속 사항을 이행해 나간다면은 자기들도 이제 노선을 바꿀 것이다는 얘기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김계관 제1부상의 위상이 과거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1부상은 우리로 보면 제1차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부상이 리용호가 지금은 장관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발 물러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의 담화라는 것. 그다음에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은 성명이 아니라 기자들의 제기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형태. 이것은 북한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의 항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측의 명확한 합의 이행 약속이라든가 어떤 명분이 만들어질 때는 자기들도 기존의 약속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근데 이제 남북 관계에 좀 제동이 걸린 분위기예요.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려고 했는데 지금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지금 언제 열릴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월 장승급 회담도 열리기로 했는데 지금 잘못하면 열리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나온 소식은 이제 6.15 공동행사 위한 남북 측이 지난번에 23일 날부터 같이 만나서 평양에서 이 얘기를 해보자 했는데 사실 정작 초청장은 보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바르게 또 정상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 지금 터벅터벅 되는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잖아요. 후속 조치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리성권 위원장의 이야기도 보면은 남측 당국을 뭐라 그랬냐면 무지무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국내 내부적으로 조율 못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강한 불만을 북한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맥스 선더 훈련 같은 경우 지금 가장 무서운 F-22라는 전투기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의 입장 변화를 보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5월 15일 날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그 고위급 회담에 대한 그 소통을 했는데 바로 15시간 후에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참 그게 궁금해요. 그 사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맥스 선더 훈련의 어떤 변화? 예를 들면 F-22가 북한 근처로 전개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 외에는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을 이번에 노골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글쎄요,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두고 통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했어요. 글쎄요, 이것도 뭐 이례적이라고 그래요. 정상회담 때 만나서 이야기하면 될 걸 굳이 이틀 전에 정통 토론을 해서 북한이 지금 어떻게 이런 모습을 비치는지에 대한 의중을 물어봤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좀 속이 좀 답답하다, 속이 좀 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트럼프 정부도 지금 대북 정책 그리고 대중국 정책까지 어떤 식으로 몰고 가야 될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제 그 작년도만 해도 그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을 하고 동시에 중국 역할론을 강조를 하면서 중국까지 몰아가면서 결국은 대북 정책이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는 그러한 신호를 많이 보내왔는데
지금 오래되면서 이러한 대중국 정책과 대북 정책 두 개가 다 얽히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는데 예상외로 중국이 유엔 안보리지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을 했고 겉으로는 적어도 겉으로는 잘 이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는 비핵화하겠다고 대화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책이 성공을 했구나 했는데 더 이상 중국을 압박하고 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역 문제로 중국을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무역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어느 정도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지만 뭐 얼개 대중적인 내용으로 미중 간의 무역 문제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도 잘 선방을 했고 미중 무역 관계에 있어도 잘 선방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부로서는 더 이상 중국을 때릴 구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북중 간에 제가 보기엔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관계 회복과 추후의 경제적인 지원까지 중국이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한 정책도 지금 상당히 막혀 있고 중국에 대한 정책도 막혀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판을 깨자니 이거는 어떻게 또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상당히 뭐 완전히 그냥 판을 깨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렇게 상당히 답답한 상황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고 그래서 예. 지금 북한 입장이 어떠냐, 한국의 예. 입장은 어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 차원의 전화 통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전에 김 교수께서 이제 그 백악관이랄지 또 미국 내 어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좀 있다 이렇게 팽배해 있다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안 달라고 조바심 나고 인내가 만약에 고갈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참모들한테 이제 김계관 부상의 그 담화 내용을 듣고 나서 굉장히 북미 정상회담을 계속 해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좀 더 참아낼 수 있을지 그 걱정이거든요. 북미 정상 전까지. 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지금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미국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익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어떤 개인의 어떤 권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정상회담이 합의됐다는 얘기는 매우 많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합의됐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과연 깰 만큼 지금 상황이 중요하냐라는 것들을 지금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간의 이슈도 지금 매우 중요하겠지만은 이건 어느 정도 좀 정리돼 가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 리비아식 모델이 아니다. 트럼프의 모델이다. 북한하고 얼마든지 대화를 할 자세가 되겠다. 예. 이런 걸 보여줬는데 그럼 남북 간에는 지금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국 백악관에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겠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이해 속에서 바탕으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예.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문 대통령과 긴밀한 이야기를 진행한 게 아닌가. 예.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이번 22일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좀 좋을 것으로 뭐 6.12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편안하게 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북한이 이렇게 돌변하면서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얘기들, 특히 두 정상이 단독으로 만난다고 그래요. 그렇죠? 배석자 없이 어떤 얘기를 주로 하려고 예상하십니까? 글쎄 뭐 결국은 그 북미 정상회담은 그 개최되어야 된다. 아마 그걸 전제로 해서 또 정상회담이 단독 회담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이제 볼튼이라는 강경론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슈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그 김계관 명의에서 나왔듯이 그게 이제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화학 무기 폐기해달라. 제가 보기엔 미국 입장에서 그거는 쉽게 그 리스트에서 제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선비 핵화 리비아 모델은 불만이 있다. 얼마 전에 이제 수잔 손튼이 그 선제적으로 북한이 그 핵무기와 ICBM의 일부분을 미국으로 옮기면 그 다음에 미국이 체제 보장안을 제시를 해주고 그걸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완전히 핵 폐기하는 요 한 2단계 정도의 안을 제시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 부분도 어느 정도 북미 간에 충분히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 CVID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핵 폐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하려면 북한의 핵폐기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고는 핵폐기, 즉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 철수는 아직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미국의 한국에 대한
그 해구산 제공을 빼라. 그거는 결국은 지금 입장에서는 전략자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까지 빼면 같이 빼겠다. 같이 핵을 없애겠다는 건데 지금 미국 정부는 이거 절대 못 받겠다는 거죠. 국방부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즉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을 과연 미국이 얼마나 수용할 것이냐.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준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미국은 지금의 이 동아시아 질서라는 게요, 이게 한 60년 넘게 이루어진 그런 질서인데 지금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북미 간의 관계가 변화한다는 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 미국 내부에 상당한 저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존 볼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미 이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김 교수님하고는 그 부분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전략자산 전개를 포기하지 않으면 북미 관계는 결코 한 발도 더 나가기 어렵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맥스 선더 훈련에도 B-52가 예. 전개 대기로 했었다가 우리 측 요구로 지금 물러난 것을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예. 아마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북한의 그 핵무기를 북한에 쓸 수 있는 그 전략자, 폭격기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자산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한은 아마 북한 문제는 풀기 어려울 것이다. 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풀 의지가 있다면 그 전략자산 전개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그 듭니다. 맥선더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러니까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이유가 바로 맥선더 훈련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후에도 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축소나 또 네. 아예 폐지하는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오늘 이제 국방부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한미 연합 훈련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실시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도 예정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네. 별 변함없다 한미 연합 훈련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네네. 뭐 우리 정부나 또 미국 국방부나 확고한 방침인 것 같습니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일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네, 저희가 1년에 한 20여 차례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하거든요. 그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훈련. 이번에 맥스 선더도 사실은 국민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훈련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 개의 훈련을 북한의 일일이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우리 방북 특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양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만나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수용했던 겁니다. 다만 다 아시다시피 전략자산 전개. 예년 수준으로 하지 전략자산 전개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말아달라는 걸 요청을 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예년 수준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맥스 선더에서는 기존에 잘 오지 않았던 예. 그런 가공할 만한 전략자산 또 F-22의 전개 이런 것들이 북한의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 교수님, 이제 문제는 북한이 약속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입니다. 23일부터 25일인가요? 그 일정을 발표를 했는데 글쎄 우리 한국 기자들도 이미 베이징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명단 접수를 지금 해주지 않고 있어서 걱정인데 오늘까지 안 되면 사실상 이 참관 자체도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또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정상적으로 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예단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여기 한국 기자단이 참여 못한다 그래도 참여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풍계리 폐기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풍계리 폐기는 예정대로 될 것이고 또 한국 정부는 이번에 기자단이 참관 안 하더라도 북미 회담을 허용해서 계속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뭐 이렇게 커다란 그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국 기자단이 참관을 못하게 되면 한국 내에서의 어떤 여론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주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한국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회의론이 이룰 수 있고 우리 언론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외국 4개국 예. 언론 기자들만 이렇게 참관시켜서 행사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뭐 참관을 하느냐 예, 안 하느냐 그 문제보다 참관을 배척당했을 경우에 우리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그 회의론이 난다. 결국은 그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중 간에서 또 한 번 줄타기 외교를 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가 이용당했다는 그러한 꼴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그 추후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좀 그 악수로 그 작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려감이 큽니다. 예, 일각에서는 핵 갱도 폭파 방식인데 이게 과연 제대로
폐기가 되는 게 맞느냐. 네. 뭐 검증 내지 사찰, 그러니까 사후 사찰도 되고요. 지금 현장 가서 누가 전문가들이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아까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지금 북한은 이번 북부 핵시험장이라고 얘기하는 풍계리 예. 핵시험장 폐기를 노동신문에서 외무성 공보로 발표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중대한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북한의 인민 대중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몇 개국의 기자를 초청을 하기로 거기 밝혔지 않습니까? 예, 예. 5개국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다 초청하지 않은 상태로 반쪽짜리로 끝난다? 이거는 북한 스스로 인민 대중들한테 또 설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문제도 발생한다라는 예. 것이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폐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라는 그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폐기는 정확히 북락, 그들이 말하는 갱도를 북락시키고 폐기하고 인원을 철수하고 그 지역을 봉쇄하는 형태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예. 그리고 나서 IAEA가 제대로 들어가서 그 절차에 따라서 또 사찰을 해야 되겠죠. 그때 필요하다면 지금은 뭐 당장 핵물질 우리가 보기는 어렵겠지만 예. IAEA가 들어갔을 때 핵물질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사후에 천공을 해서 그 핵물질을 또 찾아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번 행사가 어쨌든 제대로 진행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뭐 우리만의 관심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짧게 여쭤볼게요. 그 북미회담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대북 강경파죠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을 주한 미 대사로 지금 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호주 대사로 내정돼 있었는데 이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해리스 미국 대사 지명자가 해왔던 발언 내용이나 보면 굉장히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얘기를 했었고 특히 주한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원칙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면 앞으로 이 해리스 사령관이 내정된다고 생각했을 때 한미 동맹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이제 한미 동맹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또 북한의 지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국이 그동안 가져왔던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러날 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리라는 그러한 어떤 뭐 의지를 보인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 본인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용을 짜놨는데 트럼프 본인이 이러한 진용과 계속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마음이 안 맞으면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관계가. 지금 볼튼과의 관계도 이미 힘들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조율을 하고 아주 기민한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 예, 태평양 사령관을 한국 대사로 임명하는 건 아주 독특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남북 관계 변동 속에서 미 군, 즉 군부의 여러 가지 한반도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매우 적실한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 아마 트럼프가 아마 아시아를 방문하는 일이 빈번해질 텐데요. 여러모로 이제 그 군사적으로도 이런 전략 어떤 정책 전개의 어떤 변화가 예. 필요한 그런 시점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적절한 인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서로 오판하지 않도록 채널을 좀 총가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진희관 인재통일학부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